개정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1930년도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를 창립할 때 활동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요. 감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제가 그걸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14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미래의 장정개정, 미래의 장정개정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창립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동란, 산업화, 민주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도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유당 정권 때는 이승만 장로님이 감리교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행보에 따라서 감리교회가 널뛰듯이 요동치고 그랬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부끄러운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장정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다 그거 비슷하게 후회되는 역사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잘 모르고 만든 법, 그걸 모르고 만든 법이 많았고요. 또 조급하게 만든 법. 그렇게 법이라는 거는 모든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교의 중요한 그 틀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정치적인 풍향에 따라서 또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조급하게 만들어서 많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법, 이 가짜 장정이죠. 가짜 장정. 사실에 명백히 근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초월하듯이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법 제정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교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법 개정 방향이 교권. 어떻게 보면 감리교, 뭐 감독, 뭐 그냥 뭐 하여튼 감리교 그냥 이 교권 중심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개정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거기서 매면 돌아야 이렇게. 감독의 임기, 뭐 감독회장의 임기, 선출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조직과 행정법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이제 곧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교인들의 기본권, 감리교인들의 권리, 또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이 감리교의 장정은 그런 것이 개정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퇴보하고 그랬던 거죠. 저는 그래서 2030년 몇 년 안 남았죠? 6년 남았는데 창립 100년인데 미래 50년을 떠받치기에 충분한 장정을 손질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감리교에 희망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살려서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 감리교 미래 50년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감리교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10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역사와 교리, 교인의 기본권 강화, 감독제도, 의회제도, 교단 탈퇴 금지, 경제법, 재판법, 선거법, 지방경제법.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미래장정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교리. 장정의 처음 피면은 역사와 교리가 나오고 미국의 장정은 역사적인 선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목 자체가 선언은 자신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역사와 교리는 좀 수동적이고 좀 생동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의 장정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 이 역사적인 부분을 읽어보면요, 솔직하지 못하고 좀 생동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실하지 못하고 고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감독 중심의 역사를 말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인물 중심의 역사를 말하고 교권 중심의 역사를 말하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요. 후회스러운 창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화자찬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장정에 나오는 감리교의 역사와 교리의 역사 부분을 보면은 생동감이 부족하고 감동이 안 된다는 이렇게 느끼고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솔한 감리교의 역사에 기독교 대한감리 역사에 부합하는 그런 장정의 역사적인 소서술이 다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치밀고도 이렇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게 뭐 소설 쓴 것도 아니고 논문 쓴 것도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명력이 없을까? 인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 부분이 잘 다듬어져야 우리 장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심장과 같이 뛰기도 하고 피가 흘러서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솔하지 못한 이야기를 꾸민다거나 당당한 고백이 있지 못하면은 이런 역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감리교 역사를 보면은 그 자치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요. 보면요. 1992년도
70년도까지 아마 그 감리교 역사가 기술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70년도와 90년대까지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건너갔을까?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게 계파 정치, 파벌 정치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없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입니다. 그거를 생략하고 건너뛰어서는 우리가 참된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립하고 자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긴 했지만은 정말 그 자치라는 이런 어떤 차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율법에 얽매이고 관습에 얽매이고 파벌에 얽매이고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자치적인 자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정말 써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분열과 형제 간의 증오 이것이 이제 파벌 정치의 하나의 열매인데요. 끊임없이 부절되고 거기에 따르는 형제 간에 대한 불신, 갈등, 차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부흥의 큰 장애물인데 그런 역사를 그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고백을 해야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새로우지 않겠냐는 거죠. 역사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을까?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모건대학이나 혹은 효성대학교 한국 감리교사 교수들께서는 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우리 감리교 장정의 역사를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좀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파벌 정치에 보면 호헌파가 있어요. 호헌파.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호헌파. 법통이라는 얘기예요. 법통. 그런 파도 오죽하면 그런 파가 있을 건데 호헌파, 법통을 주장하는 호헌파 이런 사람들이 감리교 장정을 오히려 지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호헌이나 법통은 현란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법을 어기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평신도들의 역할도 또 드러내야 되겠고 후회와 고백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리교 역사가 장정의 소두에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지 않겠냐. 자, 두 번째는 헌법입니다. 장정의 헌법이죠. 대한민국의 헌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법을 읽으면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뭐 이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우리가 헌법이 나오는데 그 헌법에 따라서 모든 법률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 우연 여부를 판단해 주죠. 그럼 과연 우리의 장정 헌법은 그럴 만한 국법의 헌법처럼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헌법은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하도 손질을 하고 끈적거리고 대단치도 않은 걸 가지고 고치고 뜯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헌법인가? 또 그 헌법이 우리 조직과 행정법이나 의회법이나 뭐 선거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따로 놀아 이렇게. 그럼 법의 기본 체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헌법을 건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권위도 없고 뜯어 고치기는 하고 말이에요. 이 헌법의 개정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1930년도 기독교 조선 감리회를 창립할 때 거기 합동 설명서 웰치 감독이 합동 정권위원장인 웰치 감독이 함께 만들어낸 합동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요. 감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제가 그걸 낭독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진리와 사랑의 권능으로 구원하고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며 변화시키는 교회이어야 하고 편협한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넓은 관계와 동정을 가지며 복음이 우주적인 것과 내심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행위가 성결하게 변화되고 의식적인 것과 권위보다는 신앙과 이성에 호소하고 성령을 받아 교회는 자유와 희락과 권능이 되는 것을 믿으며 예배의 형식과 치리의 유익함을 믿으나 승려주의는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전통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인정하면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한국교회로 건설되어 간다면 우리의 힘쓴 바는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위하고 한국을 위하여 성취하는 바가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설명서입니다. 여기 이미 미래 100년, 200년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장정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 흔들림. 여러분 교리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헌법도 사람의 손이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얼마나 없이 무시하면 접근하고 그걸 뜯어고치겠습니다. 하여튼 헌법을 보면요. 정말 권위가 없어요.
하나하나 존경심이 안 가요. 갖다가 또 가짜 헌법을 자꾸 집어넣고 말이에요. 2016년에도 가짜 헌법이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감리교가 세우지 않은 학교들을 기독교 대한감리가 설립한 법인이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는 그 헌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나타나요. 가짜 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감리교 체제를 헌법에서 배우죠. 의회주의에 기초한 감독. 그리고 감리교를 얘기할 때 메소디스트라고 영어로 기독교에 대한 감리는 더 코리안 메소디스트 이렇게 하는데요.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우리는 법, 규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신학교 공부할 때 보면 감리교 뭐냐 규칙쟁이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말이 참 거슬려요. 지금. 감리교가 왜 규칙쟁이냐 이게. 아니 규칙쟁이를 넘어서는 멀뚱한 그런 사람인데 규칙쟁이. 아니 모범생이란 그 인상이 주저하지만은 좀 쫌스러운 이게더라 규칙쟁이. 에? 의식적인 거. 율법적인 게 그냥 만지작거리고 거기에 그냥 심취하고 논쟁이나 버리고 그러니까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규칙쟁이. 근데 이 메소디스는 한자 표기로 감리 이렇게 하는데 이 감자라는 얘기가 살핀다는 얘기예요. 살핀다. 감독한다 나오죠? 감사한다 뭐 한다. 이게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 자기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 그래서 감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규칙적이라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좀스러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머문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선거권,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도 보면요. 뭐 지방의 경기를 행정구역별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구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아니 피선거권을 왜 제한을 해? 그럼 보장을 해줘야지. 막 그런 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장정이 개정돼 왔기 때문에 이 메소디스라는 그 살핀다. 끊임없이 자기의 율법적인 거, 또 자기의 부도덕한 점들, 신령치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살피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감리, 살피고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다스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통치한다, 권위를 주장한다, 명령한다 이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되면은 되기 전에는 그저 겸손한 이런 목회자였지만 감독이 되면서부터는 금방 도약해가지고 자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보라색 가운 입고 뭐 감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기도 하고 좀 신령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 감자가 들어가는 감리교회나 감리서나 감독이나 감독회장은요 정말 최고로 신령해야 돼요. 장정을 넘는 아주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법 중의 법이 성경이에요.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법에 가까운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는 율법주의자로 머무는 거죠. 성경 자체의 진수는요 하늘의 법과 비슷한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약 성경은 하늘의 법을 거의 완성해 나가는 이 땅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규칙쟁이나 또 율법주의나 교파주의나 이런 감리교가 뭐 조금 뭐 다른 교파와 차별을 두려고 그러고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더라? 장자교단? 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장자교단? 지금은 순복음교회보다 교인들이 많지가 않을 정도예요 지금요. 이게 뭐 장자교단이야? 지금 뭐 신흥교단이면 안 되나? 뭐 차자교단이면 안 되나? 삼자는? 하나님은 차자를 둘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둘째를 항상 둘째. 기득권이 없고 권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뭐 장자교단 허세 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이 감자를 오해해서 오는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장정의 성격을 보면은 진솔하고 특히 미국 UMC 장정은요 헌법 그 내용들이 개정 불가 혹은 개정 제한 내용들이 항상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절대 고치지 말아라. 난 그런 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권위가 대단하다. 자기들의 역사와 경험을 담고 있는 헌법의 내용을 이러한 규정은 개정 제한을 해라. 개정 불가. 그중에 제가 인상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증하고 시사한 그 재산이 있잖아요. 또 출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요. 아주 많이 해요. 출판 사업의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재원을 이익금을 어디 쓰냐? 전도자들의 노후 대상, 노후에 대한 병든 이런 분들, 교육자들 노후, 그 자녀들 노후에 자녀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그걸 쓰게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법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요. 그게 전통입니다. 순회 전도인들, 가족들, 유족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생활비로서 그걸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딴 데 선교한다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한국 같으면 그런 엄청난 이익금이 있으면은 별 법을 다 만들어서 아마 다 또 털어먹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감독, 감리사, 순회 감독제도, 순회 감리사제도 이거는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우리가 말하는 의회주의에 근거한 감독 정치, 감독제도라는 거 바꾸지 말아라. 어떤 게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 제도를 고수하면서 선교회 동력을 불어넣으라는 거죠.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제도에 있어서 연회와 구역회는 항상 감리교의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연회는 감독이 주관하고 구역회는 누가 주관해요? 감리사. 그래서 교회가 연대주의와 통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 연회와 구역회인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역회하고 당회하고 합치지 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회 없애고 당회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감리교 제도를 유지하기는 부족. 그 다음에 연회를 없애고 총회, 지방회. 지금 우리가 의회가 5대 아니에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총회하고 연회를 없애고 지방회로 하자. 4대 의회를 하자. 그렇게도 주장하고 그러는데 연회와 구역회는 기둥이고 차라리 총회는 없어도 괜찮아요. 총회는 재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는 특별한 연구하는 그런 곳이지 거기서 무슨 인사 관련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다 연회에서 인사 관련하자. 그러니까 이 5대 의회가 뼈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뭘 하나 없애고 뭉치고 합치고 이러는데 한번 경솔하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권위 있는 장정 법률이 돼서 율법을 다른 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다른 법의 눈치를 보고 헌법을 왔다 갔다 흔들으면 안 돼요.